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한편에 도심 내 수요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주택 시장의 변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중에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참여해서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랜디아TV 이재문의 부동산톡 진행자 황선아입니다. 지난 5월 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3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 외에 서울에 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발표가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도 이재문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월 6일 날 발표된 거 보셨죠? 네. 예, 기사를 이제 보셨을 텐데 공급 확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번째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한 7만 호 정도를 서울에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어떤 양적 완화 그다음에 저금리적인 어떤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서 이 위기가 넘어가면 어떤 시중에 풀린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할 거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7월에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이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떤 대변되는 주택 공급이 특히 서울에서 이제 많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에 기폭제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일거에 잠재운 어떠한 그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어쨌든 서울에 7만 호가 공급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을 찍어서 항상 이제 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증폭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 정도는 쑥 들어가지 않은 어떤 그 정도의 약효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이전은 이제 3기 신도시로 대변돼서 이제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폭등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논리에 맞춰 갖고서 이제 계속 시장에서 요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30만 호가 이제 발표된 어떤 불가피한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30만 호가 이제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수도권에 공급한다라는 건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들도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30만 호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가격은 오를 것이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부 정부 정책에 무용론까지 이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고 주택 시장이 위축되니까 한편에서는 또 수도권 30만 호로 공급하면 안 된다. 이거를 축소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이제 5.6 대책이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서울에다가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30만 호 공급해서 이제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주택이 4만 호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4만 호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 갖고서는 어떤 부족한 집값과 올라가는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7만 호를 합치게 되면 한 11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기존 4만 호, 11만 호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 이제 가격 면에서 이제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안정화 추세로 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전 좀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일종의 이제 그 공공 재개발을 좀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한다라면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는 지속하겠다라는 거를 반대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익 개발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공공이 들어가서 어떠한 시장에 참여를 하기에는 좀 애초부터 한계가 좀 있는 건데요. 요번에 이제 등장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재개발 지역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조합원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이런 많은 조건들이 조건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업 속도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곳에 이제 공공이 관여해서 그 공공으로 이제 재개발을 주도하겠다라는 일종의 공공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 체납 비율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는 특례지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공공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추진 속도가 늦었던 것들이 상당히 속도를 낼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기 방지를 위해서 조합 정관 변경 등을 통해서 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을 명시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또 이 공공임대 특히 이 부분은 전체 물량의 최소 20% 정도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의무 조항도 붙기를 하죠. 그럼 그 공공주 재개발이 지금 단기간에 공급한다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인허가 구역 지정서부터 착공까지 약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관주도화에 가면서 이제 이 10년 걸리는 기간을 한 5년으로 확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확 줄이게 되면 기존의 이제 종전 재개발일 경우에는 이제 사업인가를 받는 데만 한 41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런 사업인가를 반으로 줄여서 한 18개월에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관리처분 계획도 1년 안에 이제 가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 기간을 상당히 줄여서 주택 공급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재정비 사업의 규제를 좀 푼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또 있나요, 이거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규모 재정비 사업에서 규제를 푼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일단 생각하기에 용적률 완화죠. 이제 용적률 완화인데 그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게끔 한다 그러면 줄어든 면적 용적률이 완화된 만큼 또는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 만큼 주택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의 재정비 사업의 이제 대표적인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한 10%를 공공 임대를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혜택을 주기로 했던 거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중공업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영등포구나 성동구나 구로구 등 이런 지역의 중공업 지역을 활용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아닌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사업 부지가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향후 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주택이 또 부족하다라는 논란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부지들을 또 다시 이제 바꿔서 주거 지역으로 이제 편입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공실인 상가, 공실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이 매입해서 여기에 이제 1인용 주거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것도 여기 네,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네. 정부에서는 계속 주택이 모자라지 않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주택이 진짜 부족을 한 건지, 예? 아니면 아직 집을
아직 못 마련하신 네. 분들은 굉장히 아직도 집이 부족하다라고도 느끼실 것도 같고,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가요? 아닌가요? 참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기 뭐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이 남아도라도 집을 사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평상시에 집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도 막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그쵸. 또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가세가 됩니다. 이제 가세가 되는데 가세가 돼서 이 주택들을 이제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만 이 주택 공급은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봐서 수요에 의해서 즉시 대응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를 지정해서 실제로 건축까지 가는 기간이 한 10년씩 걸리는데 지금 당장 공급해라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주택 공급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어떤 상황은 경기적인 상황은 경기가 화량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빚어지는 거고요.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는 공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집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어떤 불일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 네, 시간에 그렇죠. 대한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실수요자들이 얼만큼 집을 가져갔나라고 또는 공급이 된 주택들이 실수요자들한테 집이 실제로 이제 갔냐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평균치에서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숫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은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34%, 강남은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34%라는 거는 66%가 무주택자라는 그렇죠. 얘기죠. 세입자라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강남에 그동안 집을 많이 졌다 하더라도 이 자가주택 점유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주택 실수요자들한테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주택 공급이 되지 않았다면 일부의 주택은 이주택자들한테 갔을 확률이 크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주택자들의 어떤 추이를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2018년 이제 통계 기준입니다. 이제 올해 발표된 통계인데 2018년 통계로 놓고 봤을 때에는 두 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한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47만 명이고 그 다음에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 3만 7천 명이 집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 40만 가구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1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00명 가까이 되니까 11,000 가구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이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주택 경기가 살아날 때는 반드시 또 언제나 항상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이 잘못해서 낚이게 되면 이것이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낚이게 되면 과도한 빚을 지고 주택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추이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거와 지금 이게 같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2019년 1월 1일 만들어진 종부세 세율이 정해지죠. 왜냐하면 20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율은 2019년 1월 1일에 만든 종부세율이고 현재 이제 국회에서 계류했던 법은 20대에서 국회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이제 다시 처리를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렇게 크게 종부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소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떤 위기가 크다, 위기가 작다라는 우리가 그 계량하는 수치로 봤을 때는 위기가 상당히 큰 사건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위기가 큰 사건에 해당이 되는 이 사건이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이제 점차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가 전체가 지금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선진국들은 6에서 7%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수출 산업의 최대 시장인 중국도 올해는 1% 성장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산 가격이 단순하게 마이너스 금리와 저금리적인 상황 또는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돈을 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거나 상승한다라는 거는 좀 지나치게 좀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좀 저는 앞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 경제 실질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연착륙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많은 어떤 수단과 어떤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부분에 지금 이제 단기간에 급매물을 중심으로 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자마자 이태원에 사건이 하면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은 거의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그런 불안 심리가 확대됐다 축소됐다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택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아니면 주택 가격이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하향 안정세로 가격 조정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타이밍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예. 어쨌든 올 한 해는 뭐 주택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회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면 급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싼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물건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항상 위기 시에는 많이 할인된 가격의 부동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위주로 한번 시장을 서칭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그 물건이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본다라면 그것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마무리 멘트 해도 되겠죠?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라든지 내용들이 제가 지금 공부한 내용도 좀 다른 내용들도 사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심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심지 있게 또 저희 채널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